제가 봤을 때 지금 오픈한 지점들 중에서도 A급 이상의 상권이라고 보여지고요. 배우 세대가 거의 1만 세대 이상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바로 뒤편에 고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바닥도 지금 다 새로 깔아야겠죠? 중요한 게 냉난방기 없잖아요. 냉난방기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할 텐데 지금 뭐 3개는 들어야 되니까 뭐 1,500만 원 그냥 깔고 가죠? 천정공사, 전기도 아무것도 없죠. 여기 한 50평 정도 된다 치면은 가구 비용이랑 다 해서 1억 정도 드는 거죠. 이게 신규 창업인 거예요, 이게. 짜란. 이 정도면은 그냥 바로 운영해도 될 정도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제가 봤을 때 인테리어 비용이 2,000 이하로 될 것 같고요. 가구 집기, 간판까지 해서 5,000원에 끝낼 것 같습니다. 왜 안 해요, 왜 안 하실까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망한 사례는 없나요? 망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새로고침의 송수미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현장 2곳 정도를 임장을 할 거고 어떤 입지인지를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이전 영상들 보시면 좋은 물건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임장할 때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매물을 만약에 정하셨으면 임장을 할 때 주변에 이제 학교 같은 것들 그리고 배우 세대는 얼마나 있는지 배우 세대에서 여기 우리 매물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동선을 좀 다니면서 경험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다니면은 이 상권 자체가 죽어있는 상권인지 살아있는 상권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그런 걸 좀 살피면서 좀 더 확신을 찾아가는 거죠. 보통 손품 판다고 하잖아요. 네. 손품을 팔 때 뭘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주변에 1km 안에 고등학교 2개 이상 있는 걸 선호를 하고 대단지 배우 세대가 500m 안에 있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서울대나 이런 좀 좋은 대학교에 입결을 얼마나 시키는지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런 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그 이제 학교 사이트나 아니면은 전국 그 네이버에 작년도 서울대 입결 고등학교 순위를 보면요 쫙 나와 있죠. 그게 사실 정답지죠, 그게. 그래서 그 학교 주변이 어떤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학교에서 가까운 학원가는 어디인가를 보는 게 사실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학원가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매물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 인접해 있어야 돼요? 저는 학원가 안에 있는 매물을 선호를 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갔다가 저희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를 오기까지가 시간이 10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10시부터 공부를 1시까지 하고 집에 갈 때 또 동선이 독서실이 집도 가깝지도 않고 학원도 가깝지 않다. 제3의 동선이다. 그러면 안 오거든요. 애들은 집값 같거나 아니면 학원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해요. 제가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한번 네. 걸어봤거든요. 네. 학생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맞아요. 여기는 그러면 완전 나이스한 위치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오픈한 지점들 중에서도 A급 이상의 상권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평수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은 괜찮을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배우 세대가 거의 1만 세대 이상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바로 뒤편에 고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하면 뭔가 인수하거나 월세를 내거나 이런 보증 같은 게 굉장히 셀 것 같은데 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정말 저희가 타이밍도 좋고 운도 좋은 게 지금 보증금이 5천이고요. 내부가 원래 학원이었던 거를 무권리로 그냥 받게 됐는데 학원 원장님께서 3개월치 임대료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또 시설이 저희 관리형이랑 좀 유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철거 조금 하고 집기만 넣으면 되는 수준이어서 보증금까지 해서 그냥 총 에쿼티가 1억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그냥 보증금 포함 에쿼티를 했을 때도 1년 안에 회수가 되는 거죠. 보증금을 제외하고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5개월 안에 회수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꼴 나오고 그 정도, 네네네. 그러면 이제 손품 팔아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 네. 그럼 이제 부동산에 가야 하나요? 네. 부동산에 가서 이제 이 매물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고, 이전에 어떤 업종이 있었는지, 그 업종이 얼마나 이제 운영을 하다가 나가는 건지, 그리고 임대료 상한 예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협상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공실 같은 경우는 건물주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건 렌탈풀이거든요. 무상임대 지원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미 그 학원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받는 거라서 학원 원장님이 3개월치 임대료를 이미 다 내신 상태인 거라서 저희가 그냥 그걸 인수받는 수준인 거죠.
초보자분들이 부동산 가셔서 네. 이 물건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갈 네. 물건인지 월세가 적절한지 네. 이런 것들을 눈탱이 안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제 저희가 스터디 카페 인수를 할 때는 그 권리금이 적절한 것에 대한 거는 사실 부동산에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랑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하거든요. 왜냐면 부동산은 사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깎고 싶어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출 자료를 좀 받아보고 그 권리금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인수를 하고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부동산 들어가서 어떻게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관계를 맺어야 되나요? 일단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업체인 거잖아요. 명함이라든지 우리 매장 보여주면서 브리핑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물건을 찾고 있고 내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부동산 소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정보를 까지 않고 그냥 냅다 정보 주세요 하면은 주실 소장님은 거의 없으세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할 사람인지,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오늘은 물건이 두 개인데 어떤 네. 물건인가요? 하나는 일단 이제 안에 내부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어서 정말 적은 에쿼티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매물이고, 하나는 완전 생공실,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이런 매물들을 봤을 때 어떤 매물을 내가 선택하면 좋은지를 약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지금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건물의 1층에 어떤 상권이 형성되는 네. 있는지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10대, 20대들이 좋아하고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 샵들을 좋아하는데,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서브웨이, 맘스터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게 없다 하면은 파리마켓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스타벅스, 백다방, 컴포즈, 뭐 메가커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좋은 상권에 들어가는 게 1등이긴 해요. 그리고 그 상권이 들어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그 일단 그룹에서 이미 검증된 검증을 거죠. 네. 지금 딱 있네요. 네. 이미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 건물이 또 스토리가 있다고. 아, 맞아요. 관리형으로 유명한 대형 브랜드가 6, 7년 전에 입주를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통으로 비어 있어서 통건물로 계약을 하려고 했었으나 뭐 다른 이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건물의 이 입지는 검증된 거다라는 거죠. 대표님,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조사해요? 건물 관리하시는 이사님들이라든지 건물 그 관리인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이제 계속 토킹을 해보면 막 나와요, 내용들이. 그러면 임장의 기본은 조사죠, 조사. 건물과 관계된 분들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 거 뭐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같은 건물의 3층이에요. 근데 여기 공실이 있거든요. 여기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죠.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바닥도 돼 있었고 천정도 있었고 냉난방기도 있었고 조명도 다 깔려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듯하고 입지도 좋고 다 좋지만 바닥도 지금 다 새로 깔아야겠죠? 중요한 게 냉난방기 없잖아요. 냉난방기 한 대당 500만 원 정도 할 텐데 지금 뭐 3개는 들어야 되니까 뭐 1,500만 원 그냥 깔고 가죠. 천정 공사, 전기도 아무것도 없죠. 분전함에서부터 다시 다 뿌려줘야 되니까 전기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음 공사도 소리 안 나게끔 전반적으로 목공을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여기가 이제 평당 200에서 300 사이 정도는 들 것으로 보이는 매물인 거죠. 여기 한 50평 정도 된다 치면은 가구 비용이랑 다 해서 1억 정도 드는 거죠. 이게 신규 창업인 거예요, 이게. 저희가 다 봤던 다른 매물들은 바닥도 있는, 천정도 있고 냉난방기도 있고.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다음 저희가 물건을 볼 거잖아요. 네. 그 물건과 이 물건의 입주 조건은 비슷한가요? 바로 2층이거든요. 근데 공사 비용은 만약에 여기가 1억이 든다, 위에는 간판이랑 다 해도 5천 안에 다 끝나요. 그러면 여기도 무권리고 위에도 무권리예요. 그럼 네. 월세는 좀 차이가 있나요? 월세는 이제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세가 조금은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뭐 10만 원 차이니까 그럼 두 개가 있는데 굳이 이걸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물건을 좀 피하는 게 좋나요? 만약에 내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필요 없는 매물이다, 내 구조와 맞지 않다 하면은 이런 공실에서 처음부터 세팅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죠. 근데 저희는 고칠 게 거의 없는 매물이 위에 하나 있으니까 굳이 이걸 선택할 필요도 없고, 저는 또 웬만하면 이런 공실을 선택을 안 해요. 못해도 바닥이랑 천정은 다 깔려 있는 매물을 봐요. 그러면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입지가 완전 네. 너무 좋아. 네. 이것밖에 없어. 네. 라고 했을 때 이 수익을 어느 정도
측정하는 그런 네. 기준들이 있나요? 적수가 60개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좌석당 단가를 주변 시세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계산을 해봐요. 뭐 평균 시세 저희 50만 원 정도로 잡거든요. 50만 원 곱하기 60석 하면 3천이에요. 그러면 고정비를 또 빼요. 고정비를 뺐을 때 한 1,500이 남는다. 가정을 했을 때 1,500으로 여기에 투자된 1억 5천이나 1억 정도의 비용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수적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럼 그 계산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거의 이제 인수로 하니까 1년에서 10개월 정도를 보는데 보통 이런 신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빠르면 정말 1년인 거고 프랜차이즈로 하시게 되면은 더 거기에 마진이 더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정말 빨라야 1년 5개월, 뭐 1년 6개월이고요. 거의 보통 2년 이상 넘어가죠.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런 노하우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거 뭐 따로 알려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저희가 7월 16일 날 무료 강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주시면 이런 무권리 인수 창업하는 방법, 권리를 주고 인수 창업하는 방법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최소화하고 네. 수익은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창업해놓고 그렇게 손도 많이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스터디 카페는 정말 손이 많이 안 가고요. 관리형 수익률이 좋은 만큼 손이 조금 가긴 하지만 정말 학원업 하시는 원장님들이 들으시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긴 해요. 학원만큼의 수익이 나면서 관리는 학원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수강생분 중에 학원 원장님 계시거든요. 강사님도 부모님이 전화가 온대요. 우리 애 오늘 출근 못한다고. 저는 그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인데. 네, 그래서 학원 원장님께서 진짜 학원 정말 빨리 그만두고 싶다. 그만하고 싶어서 자기 관리형으로 지금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하세요. 그럼 결국에 필요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영역 지금 단절이신 분들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좀 교육업에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하시면 좀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드가 한 1억 정도 있는데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하실 분들이 때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좋은 케이스가 지방에 2,300만 원으로 스터디 카페를 인수를 해서 보증금도 한 3천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총 5,500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가 지금 순수익이 이번 달만 550만 원 나왔어요. 매출이 1,100만 원 찍혔거든요. 지방이 컨설팅하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서울에 포진해 계세요. 근데 저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지방권 분들도 케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부산에 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부산의 양도양수 업체랑 좀 협업해가지고 그런 매물들을 좀 더 찾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물건으로 가는 거예요. 네. 짜란. 이 정도면은 그냥 바로 운영해도 될 정도거든요. 저희가 이제 관리형에서 항상 얘기하는 상담실 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학습실 바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천정도 저희 관리형에서 쓰는 밝은 조명으로 되어 있고 바닥 같은 경우도 데코 타일로 그냥 다 되어 있고요. 벽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되어 있죠. 블라인드도 사실 그냥 그대로 써도 돼요. 그래서 책상 집기만 이제 세팅하고 운영을 해도 될 정도로 좋은 매물입니다. 근데 이게 위랑 아래가 똑같은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월세는 이제 비슷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제가 봤을 때 여기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를 하고 진행을 하다 인테리어 비용이 2,000 이하로 될 것 같고요. 가구 집기, 간판까지 해서 5,000원에 끝낼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손댈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욕심 부려서 좀 더 뜯고 뭘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데 내가 포기할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포기를 하고 최소한의 구조만 나오게끔 해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 과유불급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싱크대 자리 있거든요. 여기에 싱크대 설치하고 하면 상부장 그대로 쓰고. 새거 같아요. 네, 새 거 같아요. 다 깨끗해요. 그리고 이런 뭐 유리에 어차피 저희가 쓰는 시트지 그라데이션이랑 똑같고요. 조명도 그냥 그대로 쓰고. 여기 조명 다 손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이런 물건이 많이 있나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초등 학원이 학생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런 학원 매물들이 좀 덜어 나오거든요. 그런 매물을 잡아야 돼요. 또 요즘에 이제 운동이 막 러닝을 밖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필라테스라든지 헬스장 매물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매물의 특징이 또 천정을 이렇게 오픈으로 해두고 바닥은 깔려 있고 기계들만 다 치워주고 공간만 살짝 철거를 해주면 저희가 또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동일 업종으로 뭔가 변경을 하는 거면 그 자리
자리에서 망했다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뭔가 다시 똑같은 업종을 한다는 거는 자리가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수익성이 좀 안 나와서 그럴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음 주에 오픈하는 매장이 원래 스터디 카페였는데 임대료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임대료 관리비만 7, 800이 나오다 보니까 순수익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를 좌석당 단가가 높은 관리형으로 전환해주면 사실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매물을 잡는 거예요. 상권이랑 입지가 안 좋아서 애초에 안 되는 매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권은 받쳐주는데 아이템이 이제 수익성이 잘못 세팅된 매물들을 저희가 찾는 거죠. 스터디 카페는. 어떻게 보나요, 그걸? 그걸 이제 저희 무료 강의에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는 가정하에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계약해라. 만약에 이제 그 건물이나 주변에 뭐 올리브영이나 서브웨이나 이런 맘스터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있다.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인근에 고등학교가 2개 이상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물 안에 냉난방기가 다 설치되어 있다. 아, 바닥 천장보다 냉난방기가 더 냉난방기. 냉난방기가 더 비싸요. 바닥은 사실 이거 데코 타일이라서 60평 다 깔아도 3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냉난방기는 한 대만 해도 지금 여기가 한 4대 정도 있는데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수준이에요. 왜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안 하실까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스터디 카페에. 네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내 과거의 추억 속의 독서실을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안 좋은 인식이 많으시거든요. 이거 어둡고 네, 칸막이 네, 쳐져 네. 있는 책상이 있는. 네. 근데 요즘에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도 스터디 카페를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요즘엔 또 새롭게 트렌드로 관리형 독서실이 또 떠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편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역시나 아시는 분만 돈을 벌고 있다. 그 보통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항상 의심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망한 사례는 없나요? 아직까지 제 수강생분들 중에는 망한 사례는 없습니다. 와. 망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있어요? 망한 사례는 아니고 살렸죠, 그것도. 이제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제 강의를 듣기 전에 12월 겨울쯤에 뭐 다른 이제 무료 강의를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들으시고 그냥 무작정 인수를 하셨는데 인수하실 때는 그 매물이 그냥 스터디 카페인 줄 알고 인수를 하셨는데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 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매도자가 무슨 보습을 하신 것 같아요. 매출이 잘 나고 있어서 이렇게 매출 잘 나는데 무걸리네 하고 인수를 하셨는데 매도자가 판매하자 말자 다니던 분들이 다 따라 나가고 10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이제 수강하셨을 때 어떻게 하고 싶으시니까 관리형으로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관리형 디테일부터 다 잡아드리고 간판이랑 상호명부터 다 바꿨죠. 상호명에 관리형 단어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상호명 바꾸고 마케팅 다시 세팅하고 인테리어는 안 했어요. 그냥 그 좌석에서 조명만 좀 밝혀주고 보수해야 될 것들만 하고요. 워낙 이제 월세가 작고 100만 원대 수준이어서 여기는 뭐 매출 1000만 원만 해도 수익성이 정말 괜찮은 매물이다. 좌석수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난달에 매출 700 하셨거든요. 고정비를 제외하고도 500만 원 정도는 가져가실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는 계속 적자였어요. 바꾸시기 전에는. 근데 이제 적자가 아니고 수익 자체가 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임장 조사할 때 이건 피해라. 상권을 잘못 잡으시는 이유가 그 상권을 알고 잡으시는 게 아니라 상권을 모르고 잡으시는 거기 때문에 월세가 저렴한데 평수가 넓다라는 이유로 잡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좋은 상권은 월세가 쌀 수가 없습니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무권리로 인수할지언정 월세를 또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 굉장히 상담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질문도 많으실 네. 것 같고 그분들 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우리 여기 하단에 링크에 이제 접수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 강의할 때 Q&A에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이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찾고 있다. 상권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한 3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군지, 학교가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학교가 좋은 대학을 입결을 얼마나 시키는지 그리고 배우 세대에 걸어서 500m 안에 집까지 갈 수 있는 안전한 귀가 안전도도 좀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랜차이즈가 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상권은 싼 게 이제 비지떡이라고 월세가 무조건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가 쌀 때는 이 상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 좋은 상권을 내가 찾았다. 매물을 보실 때는 완전 공실, 저는 비추천 드리고요. 비용을 좀 절감하시고 싶으시면 최소한 냉난방기가 있거나 아니면 천정이 다 되어 있거나 바닥이 깔려 있거나 하는 매물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인수를 할 때 뭔가 이야기가 잘못돼서 이게 철거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전에 어떻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철거하지 말아달라고. 이 건물을 계약할 때 이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둘 중 한 명일 거예요. 그분한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 그러면은 임차인한테 철거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철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임대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임대인한테 얘기를 하시거나 이것도 이제 뭐 방법을 풀자면 내가 철거하는 대신에 렌탈 프리를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계약할 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아요. 네, 계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계약 상태 정도 아니면 네네, 계약 전에? 가계약 상태 정도. 저희 이제 오늘 임장 다니면서 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이랑 좋은 매물과 힘든 매물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 이거 보시면 이런 매물 좀 찾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좀 더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우리 이제 무료 강의 하는 거 신청하셔서 무료 강의 들으시면 좋고 저희 이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